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진쌤입니다. 자, 2단원 대단원으로 넘어왔죠. 다항식의 곱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거 여러분들 선배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먼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다항식의 곱셈하고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거는 이 대단원의 2단원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가 같이 엮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 다항식의 곱셈을 바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항식 곱셈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곱셈과 인수분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시간인 다항식의 곱셈. 여기는요,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배웠었던 다항식과 단항식 또는 단항식 간의 곱 등을 배웠었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몇 가지의 내용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곱셈 공식으로 정리가 된답니다. 자, 그러한 것들 이제 공부해 두면 되겠는데요. 자, 내용 보도록 하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가 살펴봤더니, 자, 지금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은요, 분배 법칙을 이용합니다. 분배 법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래에 나와 있는 식을 여기 여러분들 보기 좋게 선생님 한번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있었다. 자, 이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인 경우에는 골고루 간에 나와 있는 항들끼리 곱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곱했던 것들을 더해주면서 AC, AD, BC, BD의 합으로 이렇게 전개시켜 나갈 수 있다 해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이런 식으로 전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그렇게 정리하고 난 뒤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시 간단히 정리한다 라고 했는데, 자, 동류항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때의 정리는 동류항끼리 덧셈이나 또는 뺄셈이 가능하니까 그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x 플러스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 있었다 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렇게 x에 대한 다항식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1차식 두 개를 우리가 정리해 나갈 거예요. 뭘 통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쭉 정리해 보면, 불러봐. 어떻게 되겠니? x제곱에다가 플러스 3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 3은 6 이렇게 완성된답니다. 자, 이때 누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3x하고 2x가 서로 동류항 되겠죠. 이러한 동류항들끼리는 정리가 가능해지더라. 자,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3하고 3x하고 2x하고 또한 5x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됩니다. 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 즉 덧셈이나 뺄셈이 가능한 동류항들끼리는 그마저 정리가 된 다음에 완성할 수 있겠더라.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게 될 때 전체를 전부 다 전개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특정 항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되는 항들을 골라내서 계산해 나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요, 선생님이랑 문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용만 잠깐 살펴보면, 전개가 복잡할 때는 모든 항을 전개시키지 않고 필요한 문자가 들어있는 항만 부분적으로 곱해서 그 내용의 정답만 찾아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활용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관련된 내용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확인 1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죠. 3a-b-4, 그 다음에 a 플러스 6b-2의 전개식에서 a, b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앞서 개념 설명을 할 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a, b의 개수만을 준다라고 한다면 a, b가 등장할 수 있는 항들로만 찾아서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3a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났을 때 b가 들어가 있는 항을 만나야 a, b 항이 생기겠죠. 그래서 a를 만난다면 3a 제곱이 될 것이고, 3a는 6b를 만났을 때 ab 항이 만들어지겠군요. 그래서 3, 6, 18, ab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것들을 굳이 다 찾으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b는 누구를 만났을 때? 그렇죠. a를 만났을 때 그렇게 되겠죠. 해서 마이너스 ab, 그리고 나서 b는 a가 들어가 있는 항이 뒤에 또 나오나 봤더니 없네요. 마이너스 4가 전개되면서 ab 항을 만들려면
뒤에 곱해지는 것 중에 AB 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는 AB가 들어가 있는 항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네요. 해서 결국에는 AB가 들어가 있는 항으로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질 것이고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계산했더니 17AB가 되고 문제에서 무엇을 구하라? 그때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 네, 17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1번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예제 1번도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자, 예제 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음 왼쪽 좌변에 나와 있는 다항식의 곱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우변에 있는 식을 보면 그것이 전개된 상태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은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시키기만 하면 돼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들 꼼꼼하게 풀어내면 모두 다 쉽게 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해라. 자, 전개시켜 놓고 양쪽을 비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문제 풀어보고 계속하는 잔소리지만 광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수고를 해주도록 해요. 스톱 시켜놓고 문제 먼저 풀고 선생님 풀이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다 풀어봤나요? 지금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식을 좌변에 나와 있는 식 전개부터 먼저 시켜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AX하고 마이너스 X하고 AX하고 OY하고 그 다음에 Y와 마이너스 X가 Y와 플러스 OY가 이렇게 만나면서 전개되겠네요. 자, 그것을 아래에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OAX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완성할 수 있죠. 자, 그러고 나니까 동류항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해서 마이너스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a 마이너스 1 되겠죠? 뒤로 xy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5y제곱. 자,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녀석의 비교가 가능해지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먼저 x제곱의 개수, 여기 ax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이죠? 이때 마이너스 ax제곱의 같은 동류항에 해당하는 거 우변에 마이너스 3 있네요. 결국 이때 이제 부호를 조심하면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인 셈이니까 결국 a는 얼마가 된다? 네, 3이 된다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b가 얼마라고 했냐면 5a-1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a가 조금 전에 얼마라고 찾아냈습니까? 바로 3이라고 찾아냈으니까 쏙 갖다 집어넣으면서 5, 3, 15, 마이너스 1이 바로 뭐가 된다? b가 되겠습니다. 결국 b는 얼마가 됩니까? b는 14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 마지막 시계값까지 정확히 구해낸다면 3-14가 되면서 네,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문제 정답 마이너스 11로 찾아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지는 다음 개념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어지는 개념은요,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기억을 정말 하기 싫다고 한다면 여기는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해요. 먼저 이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에서 자, 첫 번째 내용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 보이죠? 뭐요? 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면 a 플러스 b하고 조금 두껍네. a 플러스 b하고 a 플러스 b가 두 번 이렇게 똑같이 곱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설명은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분배시켜 나가겠다 그 얘기인 거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나 ab나 똑같은 거고요.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옵니다. 선생님 외우지 않고 분배 법칙에서 전개만 하면 되겠네요. 되죠.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기억을 해놓고 문제에 접근하는 거랑 아니면 할 때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시켜 나가는 거를 하는 거랑은 풀 수 있는 시간의 차이가 상당하죠. 그러니까 기억을 해두면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다면 반드시 다음 시간까지는 내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쏙 집어넣도록 하세요. 내일까지 갈 필요도 없다. 오늘 잠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공부했다면 반드시 머릿속에 쏙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가 a-b라고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요게 a-b, a-b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요 얘기 뭐 이제 교재에 따라서 보는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복부 동순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중복된 부호에서는 같은 순서대로 먼저 나온 거는 먼저 나온 거,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 플러스, 여기요. 플러스 나오면 플러스 플러스에서 플러스 2ab, 마이너스가 나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된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곱셈 공식은 선생님도 여러분들만 할 때 제일 좋아했었던 공식. 합과 차의 곱은요, a 플러스 b.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개시키면 a제곱 나오죠? 마이너스 ab 나오죠? 플러스 ab 나와요? 그리고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제곱되면 양수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양수다 음수다라는 걸 따지긴 좀 그렇다. 하나는 플러스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곱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끼리 곱하니까 b제곱이 됐다 그 얘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ab하고 ab가 지워지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뭐가 된다? 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가 됩니다. 뭐라고요?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가 됩니다. 기억을 해두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요 정도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의 식을 머릿속으로 잠깐만 연상시켜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x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bx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ax 나옵니다. bx, ax가 동류항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제 머릿속에서 암산 bx와 ax를 더해라 라고 한다면 동류항이니까 그 계수에 해당하는 a와 b의 합으로서 a 플러스 b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ab 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인수분해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 될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2차 함수에서도 그래프에서 2차 방정식과 연결해서 이 내용의 식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가 x제곱 a 플러스 b의 x ab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앞으로 자주 보게 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익혀지겠지만 그 내용이 나중에 가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볼 게 아니라 요거 앞에서 봤었지 라고 뒤에서 만나게 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하세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b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나와 있는 것도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서 또 자주 보게 될 건데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결국 전개시켜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시켜서 동류항이 나오게 되면 그 동류항끼리 계산해준다. 즉 정리할 수 있다. 덧셈이나 뺄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ACX제곱 나올 거고요. ADX와 BCX가 나오니까 이것들끼리 동류항 그래서 AD 플러스 BCX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BD까지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런 정리의 완성식을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4번과 같은 그 곱셈 공식의 정리는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해보죠. 이것도 역시 그냥 이 내용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외워서 정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시키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3이 6x 제곱이 될 거고 머릿속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고 플러스 9x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7x가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끼리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완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어렵게 고지고대로 외운다기보다는 결국에 그것의 근거는 풀어가는 근거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다항식들을 전개시켜 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내일까지 오늘 잠들기 전까지 이 곱셈 공식은 머릿속에 딱 때려 넣고 여러분들이 잠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확인 2번 문제 한번 가보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번 보기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다. 자, x에 대한 1차식이 나왔고 항이 2개 있는 것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제곱하라 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식을 2개 써놓고 나서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분배시켜서 전개시키고 동류항이 나오면 다시 동류항끼리 더하거나 빼고 그래서 완성된 식을 적는 거랑 그리고 아니면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거 제곱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2x 제곱하면 4x 제곱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배의
앞에 거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4x제곱 플러스 4, 3, 12가 되겠죠? 12x 그 다음에 플러스 9.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다. 딩동댕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7 곱하기 x 마이너스 7. 합과 차의 곱은 제곱의 차가 된다 그랬어요. 앞에 거 제곱, x제곱, 뒤에 거 제곱, 7의 제곱, 49. 다만 여기 부호 조심하도록 하고 마이너스 49가 되겠죠? 딩동댕 맞는 얘기.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의 전체 제곱. 자꾸 이제 이러한 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 요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요,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내가 전개시켰을 때 뭔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막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낌으로 풀지 말고 요 내용은요, 선생님이 그 이유를 왜 플러스밖에 등장할 수 없는지를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세요. 마이너스 4y의 제곱을 선생님이 요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일단 묶어낼게요. x 플러스 4y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뭐 하겠다? 제곱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 내용은 얘를 전체를 제곱하겠다는 거니까 요 내용만 다시 정리해보면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 1을 골고루 분배시키면 앞에 나와 있는 2식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그러니까 제곱이 마이너스 1에까지 되고 결국 얘는 x 플러스 4y의 제곱과 같은 녀석이로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보기 3번이 되겠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xy가 아니라 플러스 8xy가 돼야 된다는 거. 앞에 거 제곱하고 x제곱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8xy 플러스 그 다음에 16y제곱 4y제곱이 16y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간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는 분배 법칙을 좀 빠르게 하고 중간에 암산을 할 수 있으면 암산을 해서 빠른 전개를 해나가자. 마이너스 x 곱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x 그래서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5, 6에 30 딩동댕 맞는 얘기죠. 마이너스 3이 6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4x 플러스 4x니까 플러스 28x 마이너스 28에 16 딩동댕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보기 3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봤네요. 자, 예제 2번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예제 2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 이것을 간단히 하면 자, 여러분들이 기억했었던 대로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이걸 딱 보고 뭔가 쉽게 풀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억했었던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게 오히려 더 빨라요. 자,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 한번 불러볼까요? 앞에 거 제곱하면 9x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6x에다가 8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 8에 48x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플러스 8, 8에 64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녀석은 누구와 같다 그랬죠? 네, 3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과 같아진다 라고 했어요. 요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앞서 선생님이 이 식을 정리했었던 것처럼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3x 플러스 8이 되는 걸 보고 그 전체를 다시 제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의 전체 제곱이 마이너스 8이죠? 미안. 요 마이너스 8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3은 9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8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얼마? 6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하게 되면 간단히 하라 그랬더니 내 맘대로 복잡한 것들 막 임의로 지우는데요. 여기 분명히 플러스예요.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x제곱 더하면 18x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8x와 플러스 48x는 지워질 거고 플러스 128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정답 보기 3번에서 완성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3학년에 올라와서 앞부분에 있는 거 제곱근 때도 그랬고 기초적인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내면서 계산력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인수분해까지가 그 이어질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영향을 계속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적인 계산력이 갖추어진다면 그만큼 뒤로 갈수록 자신감이 잘 따라올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지금 배웠었던 내용들, 요걸로 끝낼 게 아니라 좀 기초적인 문제들, 교과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집에 좀 기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꼼꼼하게 풀어내면서 완벽하게 계산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자, 그런 공부 방향으로 진행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항식이 곱셈 공식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게 만나죠. 수고 많았습니다.